네, 이제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외부로 들어온 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재두 교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익스트라 아티큘러 디포미트를 인트라 아티큘러 커렉션을 하는 경우 렉탱귤러 갭만을 만들면 플렉션 익스텐션 각각에서 MCL, LCL 각기 다른 텐션이 초래되지 않는지요? 이러한 경우 허용 혹은 조절하신 팁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그 대개는 바루스니 예를 들면 그 대개는 메디얼이 좁고 레터럴이 이제 넓어서 메디얼 릴리스가 대부분 필요한데 우리 그냥 흔히 이제 프라이머리 토탈리 하는 것처럼 메디얼 릴리스를 하고 만약에 그 메디얼 릴리스를 해서 정 안 되면 이제 좀 디스탈까지 슈퍼필 MCL도 깊이 릴리스해서 그걸로도 어려우면 저는 사실 이 좀 디포미티가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엑스트라티클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는 백업으로 이제 항상 VVC를 준비해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쓰는 임플란트는 이제 노치 박스를 추가로 이렇게 절제하지 않고 폴리 인설트의 두께하고 하이트만 높아져 있어서 그거를 그 프라이머리 임플란트 피모어 컴포넌트의 노치에서 어코모데이션 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쓰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되게 그 인설트 자체를 이제 VBC로 바꾸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플렉션에서의 갭은 대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익스텐션에서 이제 되게 메디얼 타이티스가 심해서 릴리스를 하다 안 되면 저는 VBC 쪽으로 가는데 이제 되게 뭐 저널이나 책 같은 데는 메디얼 쪽에 이제 슬라이딩 오스토토미를 해서 메디얼 에피코널 오스토토미를 해서 디스탈라이제이션해서 갭을 조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HTO, 특히 오픈 엣지 HTO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디포미티 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서 사실 이거 익스트라티 디포미티뿐만 아니고 MCL을 디테치를 다 시키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MCL 리비전 할 때 MCL 펑션에 대해서 어떤 이밸류에이션 하시고 어떤 원칙을 갖고 이제 매니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구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HTO를 이제 토탈리로 컨버전 하는 경우는 이제 제가 한 다음에 컨버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외부 병원에서 다른 선생님이 하시고 이제 뭐 제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HTO 할 때 MCL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제 그 서전마다 좀 달라서 예를 들면 MCL을 이렇게 트랜스퍼스 컷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저는 이제 그냥 MCL을 TBR 쪽에 이렇게 디태치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저는 그걸 그냥 패스 밑에 놓기만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리페어를 또 할 수 있는 만큼 패스에 이렇게 리페어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가 됐건 일단은 발구스니에서 이제 HTO 하고 나서 토탈리로 컨버전 할 때는 MCL을 이제 좀 이렇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그냥 PS 타입을 고집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좀 VVC를 과감하게 쓰는 편이고요. 설사 인트라업으로 이렇게 좀 스테빌리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저는 HTO 하고 나서는 VVC를 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 더 좀 특히 파텔라 말 얼라이먼트가 프리업에 있는 경우에 그걸 이제 리비전을 하거나 뭐 토탈리 아스플라스를 하거나 그걸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임플란트만 갖고 교정할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크라이테리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 TBR 티버클 오스테트를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꼭 필요한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MPFL 리콘을 해본 적은 2번은 있습니다. 근데 글쎄 이게 우리가 노말이라기보다 이제 토탈리가 아닌 이에서 파테로 피모럴 머럴라이먼트를 교정하는 거하고 이 토탈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피모 쪽에 이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이 오리지널 우리가 흔히 아는 파테로 피모럴 메커닉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 티비얼 티버클로스토미를 물론 이제 뭐 프랙처 후에 뭐 익스터널 로테이션 디포미티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른 얘기지만 프라이머리 토탈리를 할 때 그 파텔로 피머럴 멀라임도 교정을 해서 티비얼 티버클로스토미를 하고 그래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적스타 아티큘라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지 않은 내비게이션 없는 경우에 이제 보통은 대부분 인트라메들라리 가이드가 페블 휘머 쪽에 사용하고 있는데 문영 선생님은 좀 다른 것도 쓰시지만 이제 그럴 때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하는지 좀 다른 그 어떤 팁이 있으신지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적스타라큘러 디포미티 있으면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스타라큘러 디포미티에서 오스토토미를 뭐 그냥 이제 오스토토미 코렉션을 하고 좀 기다리다가 결국 환자가 그냥 토탈리를 원하지 않아서 이제 내버려 둔 경우는 있고 아까 우리 밖에서 이제 문용환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게 좀 머리라면 교정만 했는데도 환자들이 좀 증상이 뭐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다시 토탈리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적스타라큘러 디포미티가 심해서 토탈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원 스테이지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코렉션 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환자 그 본유니언 없고 그 다음에 좀 수술하기 용이한 상태에서 토탈리를 하는 게 그 원 스테이지로 하는 그런 인터럽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두 번째 그 문영 선생님 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채팅으로 온 그 최진호 선생님 질문입니다. 토탈리 아스프라스티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 후 환자가 페인과 스웰링 증상을 호소하지만은 데피니트 루징을 의심할 만한 프로세스 सब시던스 등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라디오선시 등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교수님은 어떤 크라이테리아로 리비전을 권유하시는지요? 글쎄 저게 뭐 루스닝 이외에 뭐 리비전 해야 될 그 뭐 사유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인스테비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인펙션은 당연히 룰아웃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페인 스웰링이 심하면서 RMJ도 심하고 뭐 페인이 유독 레스팅 페인도 심하다면은 아무래도 인펙션을 먼저 룰아웃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인스테비티를 많이 생각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인스테비티가 뭐 그 스테비티 그러니까 스트레스비를 확실히 찍어서 뭐 바르스 발고 인스테비티가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처럼 제 케이스처럼 뭐 포스트가 부러진 경우 사실 AP 스트레스 뭐 요즘 CR 디자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캠면 포스트가 부러지지 않는 한은 뭐 AP 스테비티까지 오는 경우는 크지 않은데 주로는 이제 바르스 발고 인스테비티가 아마 풀 익스텐션 상태에서 바르스 발구스 찍었을 때도 많이 벌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 데피니트 인스테비티를 보고 리비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드 플렉션에서의 그 발구스 스트레스에서도 그 스테비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사실은 뭐 플렉션 갭이 크긴 하지만 그게 뭐 그 점프 디스턴스를 넘어서 뭐 디슬로케이션이나 서브록세션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선뜻 그 리비전을 권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인서트를 두꺼운 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피머와 티비아를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앞쪽으로 인서트를 넣으려면 상당한 그 티비아 서브록세션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게 테크니컬하기 쉽지 않고 뭐 정 필요하면은 인서 체인지 하면서 뭐 저는 스테이플까지 쓰는 경우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그 인스테비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펙션이 아니라면은 예. 좀 최충욱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 정도로 예.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컴포넌트 마일 포지션이 좀 프로그램 많다. 근데 요즘 키네마틱 얼라이먼트 자꾸 이야기 이슈가 되면서 마일 포지션 개념도 사실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그 프라이머리 하실 때 그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그
마이 포지션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 토탈리가 이제 얼라이먼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롱제비티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얼리 리절트의 스테비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그 소프트시 밸런스 할 때 MCL 오버 릴리즈를 하는 거는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바루스 디포미티가 힙니 앵클 엑시스 뭐 25도 30도 이런 경우는 사실 오버 릴리즈 안 하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부는 그래서 이제 그 익스텐션 상태의 미디어 라테럴 갭 밸런싱을 해서 그 타겟 얼라이먼트를 언더 커렉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피머를 예를 들어서 뭐 6도 커팅해야 되는데 한 2도 정도 바루스 커팅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버 릴리즈를 하는 것보다는 타겟 얼라이먼트를 한 3도 정도 바루스로 해서 그 프라이머리 토탈리 할 때 타겟 얼라이먼트 그 정도로 정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L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버 릴리즈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네. 있는데 네. 그 조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버 릴리즈 되더라도 그 얼라이먼트가 익세시브한 발구가 되지 않고 라테럴 스테빌리티가 유지되면은 별 문제 되지 않는다. 저도 비슷한 의견을 조신 선생님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저자마다 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싱글 컴포넌트 리비전을 네. 이야기하면서 에이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이야기하셨는데 또 다른 크라이테리아를 해서 이거는 싱글로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대쪽 컴포넌트 루징이 아주 데피니트하지 않은 경우에 예, 그런 그 팁이 있는지 좀 그렇죠. 알려주시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그 아까 티바 컴포넌트만 루스딩 있고 피머는 워낙 오스털라이스도 거의 없고 아주 웰 픽스드 뭐 72세 이분이 워낙 뭐 농사일도 하고 뭐 향후에는 농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가벼운 일이 그런 그 레이버라도 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여러 번 또 리디비전 가능성도 열어놔야 돼서 근데 간혹 가다가 티비아랑 피머랑 그 컴포넌트가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서트를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인서트를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싱글 컴포넌트 리비전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인스테빌리티가 동반된 뭐 심한 인스테빌리티가 동반된 루스닝 같은 경우는 싱글 컴포넌트 리비전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도 선생님은 싱글 컴포넌트 리비전 케이스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제 저는 퍼센트가 싱글 컴포넌트 위저는 거의 하지 않고요. 피머 쪽은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티비아 쪽은 저는 그냥 왜냐하면 이게 그 이제 문현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젊은 나이에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원인을 데피니트하게 이게 페일리어가 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기도 사실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또 인트라우브로는 테크니컬하게 어떤 경우에 이제 사이가 굵고 막 이렇게 좀 패티하고 이런 환자는 임플란트를 피머 쪽은 좀 낫지만 티비아 쪽은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는 그냥 그 양쪽을 다 교체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또 혹 저자들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얼리 페일리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자체가 전체 밸런스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이제 그 경우에는 풀 컴포넌트 리비전하는 게 더 낫다 그 이야기하는 저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폴리에틸렌 인서트만 교체한 경우가 많이 있으신지요? 많지는 않고요. 최근에도 이게 그 환자가 계속 이제 인퓨전도 차고 그 인스테빌리티 심텀도 있고 그런데 엑스레이도 괜찮고 뭐 이렇게 그 아까 스트레스표 하시는 것처럼 해도 인스테빌리티 높고 그래서 이제 계속 팔로우만 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이상 했는데 환자가 이제 좋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처음에 수술했던 병원에 이제 수술도 보고 뭐 엑스레이도 다 가져와서 봤는데도 잘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이게 뭐 환자가 워낙 이제 힘들어해서 그래서 리뷰는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폴리 뒤쪽에 그 로킹 메커니즘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뒤에 웨어가 있고 망가져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만져서 빠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 물려 있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폴리만 체인지했던 적은 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폴리만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 폴리만 아까 몇 개 그 케이스 보여주셨는데 네. 폴리만 좀 두꺼운 걸 교체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저는 불안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예전에 김용호 선생님께서도 그러셨고 그 조영 교수님께서도 올해 한 15년 뭐 20년 됐는데 그 폴리칠만 갈고 또 그 이후에도 잘 지냈다 하는 것도 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그렇게 해서 얼마나 되시는지 그게 다 괜찮았는지요? 사실은 인펙션 IND 하느라고 인서 체인지 하는 경우 말고는 사실 인서 체인지만 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뭐 5케이스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케이스는 뭐 그 포스트가 부러졌는데 지금 저 인서 체인지 하신 분 그 포스트 브레이키지를 하신 분이 한 2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또 브레이키지가 돼서 오셔가지고 지금 그분이 뭐 그 게이트 메커니즘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풀 리비전을 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두꺼운 인서트도 없기도 하지만 이 페멀 컴포넌트 앞쪽이 이제 약간 아치가 있는데 샤프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인크로치 되다가 자꾸 부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똑같은 걸 넣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피머랑 티비아랑 다 통째로 체인지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리커바툼이 있었던 경우에 VBC로 해결이 원래는 리커바툼은 VBC가 좀 불충분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예, 예. 그 경우는 제가 이제 원인이 이제 소라식 마일로파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같이 해결하고 나서 이제 그 원인이 해결이 됐으니까 아마 그 모터가 이제 돌아올 걸로 생각해서 로테이팅 힌지니를 안 바꿨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템도 다 아시다시피 로테이팅 힌지니 하려면 뭐 피머를 다 웰픽스된 걸 다 꺼내서 본 코팅도 많아지고 그래서 나이도 지금 거의 80 가까이 되신 분이라 그냥 제가 그 디자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되게 80 정도 되시면 좀 아무래도 그 여명이 길지 않아가지고 좀 그만큼 버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 리비전 하실 때 이게 이제 좀 마르고 오히려 익스포즈가 쉬우면 괜찮은데 이제 완전 이렇게 뚱뚱하고 전 림프에드마 환자에서 한번 또 아주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 포스테로레럴 쪽이 이게 좀 루징도 오고 뭐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빼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TBR 컴포넌트는 비교적 이렇게 포스테로레럴 TBR 컴포넌트는 인펙션의 경우에 이제 아주 언스테이블하지 않고 비교적 고정이 잘 돼 있으면 그런 경우에 포스테로레럴 쪽으로 이렇게 좀 본로스 없이 잘 떼는 TBR 쪽에 그런 어떤 팁이 좀 있으신지? 포스테라트는 어렵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기글리소를 써서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익스포즈 잘 안 되거든요. 뒤에서 잘 적혀지지 않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가급적 오세오톰하고 소를 써서 그쪽 그 최대한 뒤까지 좀 많이 분리를 해서 좀 뒤에 로스가 되는 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이상 사실 익스포즈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거기는 제일 어려운 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좀 최충 선생님 그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제가 대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비전 시 MCL, ACL 밸런스는 괜찮은데 페모럴 디펙트가 있어서 메탈 오그멘테이션 필요한 경우에 그 PS를 사용하면서 페모럴 디펙트에다 시멘트 필링 하는지 아니면은 VBC 사용하면서 페모럴 메탈 블록 스템 익스텐션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주로 쓰는 기구는 그 페모럴 컴포넌트는 같은 그 VBC가 되지만은 그 같은 그 디자인이 같지만은 그걸로 이제 PS로도 쓸 수 있고 VBC로 쓸 수 있는 걸 씁니다. 그리고 그 리비전에서 그 보호는 릴라이블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스템을 써서 고정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메탈 블록을 그 인디케이션 되면 메탈 블록을 쓰고 디펙터 물론 작다면은 시멘트를 메꾸겠지만은 그리고 메탈 블록과 스템 익스텐션 쓰는 거를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냥 그 시멘트를 다 메꿔 놓으면 아무래도
페일리어 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강의에서도 컨스트레인트가 적은 거를 쓰려다 보니까 이제 PS를 썼더니 이제 피멀 디펙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 MCL 어벌전 인저리가 또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컨스트레인트 적은 걸 쓰려다 보니 본스터 콜레테랄은 좋았는데 피멀 디펙트 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붙어 있는 포션이 아무래도 그 약하니까 MCL 어벌전이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로스가 많다면은 MCL, LCL이 괜찮더라도 그 컨스트레인드 라이너를 쓰는 게 그 다음에 있을 만한 어벌전 인저리 후에도 일단 뭐 어느 정도 그 버팀목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VBC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에도 VBC까지는 네. 롱제비티나 페일리어가 별로 문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로테이팅 힌지는 가급적 좀 안 쓰고 있습니다. 이도님 의견 듣고 슬슬. 예, 저도 마찬가지죠. 최 의사한테 마지막 질문, 아까 하이브리드 테크닉 시멘팅 네네네. 하시는데 그때 이제 임플란트에 보온을 하시고 그 보온 쪽에 네. 보온 쪽에는 시멘트를 하시는지 특히 피모 쪽이나 뭐 이런 데는 네, 아니면 합니다. 임플란트만 시멘팅을 하시는지 양쪽 다 합니다. 양쪽 다 네, 하시고. 양쪽 다 합니다. 예, 시간이 돼서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그 슬관절학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최충혁 회장님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님께서 이 12번의 긴 이 웨비나의 장정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고 이상으로 행사를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슬관절학회 총무를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의 이대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로 이제 대한슬관절학회 온라인 웹 심포지움의 대단원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라는 전의가를 급하게 받고 나왔습니다. 작년 9월 18일 날 우리가 테스트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8, 9개월 정도 이제 드디어 오늘 끝나게 되었는데 총 12회에 걸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늘 뿌듯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생각나서 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웹 심포지움을 시작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주셨던 우리 대한슬관절학회 전임 회장님이신 강승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때 코로나로 이제 사실은 학회도 전부 다 셧다운되고 이런 심포지움들이 다 못하고 있었는 상황에서 온라인 웹 심포지움이라는 돌파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아이디어를 주셨던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현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웹 심포지움이 좀 지루해질 때 또 동력을 계속 부여해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최충혁 우리 현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온라인 웹 심포지움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사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황당하기도 했었고 어려웠었는데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한줄 학술위원장님 오늘 이게 온라인 그 게임 업체인 뉴턴을 특히 소개해 주시면서 온라인 웹 심포지움 일이 좀 술술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로스코피부터 오스테오토미, 아스로플라스틱까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짜주신 우리 왕준호, 장종범 두 분의 학술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연자로 참석해 주셨던 우리 술과이렇게 임원 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를 잘 준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온라인 중개 업체인 뉴턴 특히 또 감사드리고 끝까지 후원해 주신 우리 SK케미칼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정말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치는 거는 시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다 예능도 다 시즌제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시즌 1은 오늘로 마치고 내년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즌 2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원분들의 많은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더욱더 발전된 시즌 2로 찾아왔을 때 올해보다 더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